안녕하세요. 박철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떤 고민이 가장 큰가요? 나 어떤 물건 투자해야 되지? 어떤 물건이 좋은 거지? 또 입찰 가격이 얼마 써야 될지 이거 고민 많이 하시죠? 근데 이런 많은 고민들을 안고 고심 끝에 법원 가서 입찰을 해보시면 결과 어떤가요? 경쟁률하고 낙찰가 굉장히 높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금액으로 낙찰이 잘 안 되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경매가 예전과 다르게 대중화가 많이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IT 산업이 너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구글, 유튜브 이런 다양한 검색을 통해서 누구든지 경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권리 분석 또 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잘 안 계세요. 굉장히 쉽게 접근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라든지 또 특별히 권리관계 문제없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는요, 여러분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경쟁률과 낙찰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남들이 안 하는 물건, 또 남들이 소홀히 할 만한 물건, 이런 걸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물건 거의 없죠. 내가 이 물건을 알아낼 정도면 다른 사람도 다 이미 알고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블루오션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온비드 공매입니다. 물론 온비드 공매도 여러 가지 이제 매각되는 종류들 중에 일부는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물건들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량한 물건 또는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는 물건인데도 입찰을 안 해서 유찰도 많이 되고 아주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시세보다 아주 싸게 낙찰받은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또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가들도 있습니다. 자, 온비드 공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검색창에 온비드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 접속하실 수 있고요. 뭐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정도는 아마 하실 수 있을 텐데 검색을 하시면 물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거 내가 낙찰받아도 되나? 혹시 내가 주의할 점 없나? 이런 거 아마 의아하실 텐데 그런 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옥섭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비드 공매 관련된 수업에 한번 참여를 해 보시고요. 오늘은 지난 낙찰됐던 물건들 중에 굉장히 여러분들께 투자 가치로서 좋았던 그런 괜찮았던 물건들 소개를 하면서 이 각 그 매각되는 물건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동아 청솔 아파트였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산 구분의 압류재산이라고 돼 있죠. 압류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매각되는 재산이에요. 뭐 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이런 세금 체납하게 되면 징수기관에서 공매를 위임하게 되죠. 보시면 건물 전용 면적은 134제곱미터, 감정평가금액 10억 4,200이었고요. 입찰 방식은 일반 경쟁의 최고가 방식.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제일 높게 입찰가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겁니다. 입찰했던 시기는 2020년 11월이었어요. 보시면은 노원세무서에서 공매를 대행을 의뢰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소유자가 노원세무서에 세금 체납이 있었던 거죠. 압류재산의 경우에는요, 이 경매와 유사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따르고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따르는데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이런 권리들 모두 매각으로 말소되는 원칙은 경매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또 점유관계에 대한 권리 분석, 다시 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요 권리 분석을 해야 돼서 사실 온비동매 중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경매하고 유사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해당 물건에는 저희가 권리 분석상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었고요. 입찰 정보 보시면은 최초에 10억 4,200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찰이 돼서 9억 3,780만원. 압류재산의 경우는 한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차감이 되고요. 기간은 일주일 단위로. 그렇죠? 그래서 11월 2일에서 11월 4일날 3일간에 걸쳐서 입찰하고 참여자가 없으면 그 다음 주 11월 9일에서 11월 11일 이렇게 10% 차감한 금액으로. 이때도 참여자가 없어서 11월 16일에서 11월 18일간에
8억 3,360만 원으로 최저가로 하는 입찰을 진행했던 거죠. 사실상 시세를 보시면요, 굉장히 이게 높거든요. 한번 그 당시 시세가 보시면은 입찰 당시 시세가가 요 정도 됐어요. 10억 8,500에서 11억 5천 정도. 이렇게 실거래가가 있었는데, 자, 낙찰 정보 보시면은요, 경쟁률이 8명이 나오고요. 최고가는 9억 2,222만원. 쭉 보시면은 입찰자들의 총 금액이 이렇게 공개가 되죠. 9억 2,200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8억 3,360만원 최저가일 때 9억 2천만원에 쓴 거죠. 요 금액 정도에서. 그래서 당시 실거래가 11억 선 정도에 비해서 거의 약 한 2억 원가량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동 동아청솔 아파트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동역 여기 굉장한 호재가 있죠. GTX-C가 이제 개통 예정에 있고, 또 아레나 공연장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중랑천으로 하는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여기가 이제 공원으로 아마 바뀔 거고요. 도봉 차량 기지와 면허 시험장도 이전을 하고, 여기 바이오 클러스터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이제 호재를 갖고 있는 동아청솔 아파트 세대수는 약 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요 동아청솔 아파트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죠. 대단지에다가 이런 아파트를 당시 실거래가 대비 2억 정도나 싸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압류재산이라는 공매 방식으로. 자, 현재 매물 정보 보시면은 그 동일한 면적에 대해서 14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3층이 7층 같은 경우는 15억에 나오고, 그러니까 낙찰받은 금액 대비 2년 만에 거의 한 6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도 2억 정도 싸게 샀는데 대단하죠. 두 번째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강남구 역삼동에는 한시 인터밸리라는 복합 업무시설 내에 지하 2층 판매 시설이 공매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산 구분이 기타 일반 재산 구분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 전용 면적이 25.8제곱미터, 약 한 8평대 정도 되는 겁니다. 감정 평가 금액은 4억 2,100이었고요. 이것도 역시 일반 경제 최고가 방식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매각했던 부동산인데 유찰이 무려 11회나 됐었어요. 집행기간 보시면 교보 자산시타, 이런 걸 신탁공매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건 이제 나중에 온비드공매 수업을 통해서 자세히 배우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게 되면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신탁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신탁대출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명칭을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신탁대출 받았는데 역시 이자나 원금 지급을 못하게 되면 신탁사 통해서 공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신탁공매의 경우에도 권리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신탁등기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이냐, 신탁등기 이후에 임대차한 임차인이냐에 따라 낙찰자에게 대항력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거 나중에 따로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보시면은 4억 2,100만원에 시작했던 공매가 1, 2, 3, 4, 5회가 유찰이 된 거죠. 그래서 2억 5,260만원까지 이렇게 유찰이 된 겁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지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푸드코트로 이용 중이었거든요. 네, 보시면 이렇게 복합 업무시설 내 푸드코트로 이용 중인 상점 중 하나의 매장이 매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한신 인터밸리가 공매로 나올 때 약 한 40여 개 호가 일괄로 매각이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 이 물건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뭐 그 위에도 있었는데, 보통 푸드코트는 건물 내 지하에 위치해 있고, 그 위에 직장인들이 이제 여기 와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와서 식사하는 그런 이제 판매점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아니 근데 보통 푸드코트가 장사가 너무 안 되면 이렇게 유찰이 되겠지만,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된단 말이죠. 왜냐? 신탁공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낯설어 해요. 잘 몰라요. 자, 낙찰이 얼마에 됐느냐? 보시면 2억 5,260만원까지 유찰이 됐는데 경쟁률 4명밖에 안 나옵니다. 낙찰을 2억 7,080만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4명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받았죠. 자, 이거에 대한 임대료는요,
이 신탁공매의 경우에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탁 등기 이전에 임차했던 임차인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승계하는 거거든요. 매매 방식처럼.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이 보증 1000에 월 135만 원을 내고 있었어요. 이거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2억 7,080만 원에 낙찰받고 보증금 1000에 135만 원이니까 연수익률이 무려 6.21%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이 낙찰가의 최대 80%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실제는 약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연수익률이 19.49%까지 나와요. 금리 3% 적용했어요. 이때는 조금 금리 좀 낮았었으니까 취득비용 제외하고 취득세는 빼고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5천만 원 투자해서 월세 135만 원, 물론 이자 빼고 남는 돈 생각했을 때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지만 쉽지 않죠. 경매로 이런 물건 싸게 사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공매에 이런 다양한 매각 재산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압류재산, 신탁재산 이거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알고 권리 분석을 따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쟁률 많지 않게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물건 한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스마트캐슬 구분상가입니다. 여기 이제 위치 보시면은 오산대역 앞에 있는 상업지구인데 이쪽에 여기 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가 약 한 3,5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아파트 세대만 해도. 물론 이 아파트 세대 입주민들이 이 상업지구를 다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오산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상업지구를 이용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네, 이 상업지구를. 그래서 로드뷰 보여드리면 네, 바로 여기 오피스텔 내 그 1층 상가가 3개가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개호가 매각으로 공매로 나왔던 겁니다. 자, 보시면은 1층 상가 중 하나고요. 건물 면적이 53제곱미터. 이게 전용 면적이거든요. 약 한 16평 정도 되는 거죠. 감정평가 금액은 7억 7,400. 이것도 일반 경쟁의 최고가 방식.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지난 12월 달에. 그리고 교보 자산신탁에서 매각을 했던 물건입니다. 이것도 신탁 공매였어요. 최저가 5억 8천. 자, 입찰 정보 보시면 여기도 8억 4,480만 원에서 진행을 했다가 1회, 2회, 3회, 4회 유찰이 되는 거예요. 5억 8천만 원까지. 여기 임대료가 기존에 여기도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의 매각이거든요. 보증 3천에 월 210만 원. 1층 대로변. 이런 상업지구네. 요 정도면은 사실은 중간에 낙찰 받을 법하죠. 경매의 경우라면. 그런데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도록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는 겁니다. 결과 보시면 경쟁률 단독으로 한 명이 5억 8천 99만 원 더 써가지고 낙찰 받아가요. 자, 수익률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 8천 99만 원에 낙찰받고 3천에 210만 원 임차권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이거 명도가 필요 없어요. 임차권 그대로 승계하는 거니까. 연수익률은 4.57%, 대출은 낙찰의 최대 80% 받으니까 실투자금 9천만 원, 대출 이용한 연수익률이 12.53%까지 나옵니다. 취득비용 제외하고 금리 연 3.5%. 이렇게. 괜찮죠? 별론가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상당히 우량한 겁니다. 이렇게 유찰이 왜 많이 되느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신도시고 공실이 많고 이러면 상황은 다르겠지만 여기는 이미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권의 1층 상가인데 210만 원 나오는 1층 상가가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된다는 거. 이거 신탁으로 진행하는 공매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경매로는 이렇게 낙찰받기가 쉽지 않죠. 이거 아마 경매로 진행했으면은 경쟁률도 몇십 명 나왔을 거고 낙찰가도 아마 6억에서 7억 정도에 낙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상가 그리고 아파트 이런 것들을 매우 저렴하게 낙찰받았던 물건이 있는데 또 사실은 이제 이런 신탁공매나 압류지산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떤 부담을 안고 계시냐면 공매하면은 권리 분석도 이 매각 재산에 따라 달리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명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경매는 점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을 통해서 빠르게 강제 집행할 수가 있죠. 명도 소송 절차 없이. 그런데 온비동매는 인도명령이었기 때문에 점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면 명도 소송 절차를 거쳐서 강제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이 시간적인 부담을 안게 돼요. 보통 소송하게 되면 1년 정도는 소요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안고 있죠. 그런데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한신 인터밸리라든지 그리고 또 오산에 있는 1층 구분상가 이건 신탁공매인데 여기도 원래 그 대항력 없는 명도 대상인 임차인들은 소송을 해서 내보내거나 협의 비용을 좀 줘야 되는데 임차권을 그대로 승계하는 신탁공매는요 명도라는 게 사실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공매는 명도가 어려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매각하는 이런 재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명도가 필요 없어요. 점유관계가 다 해결된 상태에서 매각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성동구에 있는 3층 꼬마 건물이 공매로 나왔었거든요. 물론 경제율과 낙찰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별했던 물건이었어요. 요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동구 금호동에 있던 모처럼 좋은 방, 뭐 이런 건물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유재산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성동구 소유 부동산이었어요. 토지 면적은 32제곱미터, 한 9평 정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토지 내에는 정말 꼬마 건물이에요. 건물 면적 55제곱미터, 그러니까 1층, 2층, 3층으로 된 3개 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알찬 건물이죠. 감정평가 금액 3억 1,900이었고요. 이것도 일반경제 최고가 방식 얼마 전에 매각한 겁니다. 3월 달에 성동구에서 매각을 진행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경우에는요. 1차 때 매각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참여자가 없다 할지라도 유찰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참여자가 없으면 한두 달 후에 다시 진행을 해요. 이 가격 그대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중 상당 부분은. 자, 그런데 대지 한 9평 정도 되는 금호동에 있는 3층 꼬마 건물이 3억 7천.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위치 한번 보여드리면 물건지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 5호선 행당역 그리고 여기 행당대림이라고 해서 이 행당동 쪽에 어마어마한 대단지입니다. 여기가 3,400세대예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아파트 세대 수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대로변에 있는 위치에 있는 3층 꼬마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요 행당 대림 아파트 여기 후문이에요. 여기가 후문. 그래서 이쪽으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로드뷰 보여드리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게 성동구가 소유하고 있던 3층 꼬마 건물이에요. 행당 대림 아파트 이쪽에 저쪽이 후문이죠. 그래서 행당 대림도 있고 주변에 워낙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고 차량 이동량과 사람 이동량도 상당히 많은 코너에 위치한 3층 꼬마 건물 이런 거 사고 싶어도 구경 못하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 이런 거 부동산 일반 매매로 나올 일이 잘 없죠. 이런 거 누가 팔겠어요. 이거를 그냥 갖고 가지. 팔아서 크게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거 누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24평도 지금 10억이 넘는 시세인데 요 왕십리나 행당동 쪽에 시세가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나왔는데 낙찰가 경쟁률 보시면 경쟁률이 무려 32명 나왔어요. 낙찰가는 6억 2,100만 원. 감정가에서 거의 2배 정도를 더 썼네요. 이렇게 굉장히 높이 낙찰을 받아갔죠. 자, 이거는 명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도가 필요 없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것들은요 경쟁률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명도에 대한 부담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낙찰 받으시면 정해진 기한 내 그 성동구하고 매매계약 체결하시고 또 정해진 기한 내 대금 납부하면은 바로 점유를 넘겨받는 겁니다. 뭐 명도라는 과정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온비드 공매에 낙찰됐던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봤는데 물론 경매처럼 공매도 이런 진행되는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금리도 낮았고 부동산이 워낙 활성화되던 시기다 보니까 경매 물건 수도 적지만 공매 물건 수도 좀 적은 편이거든요. 자, 이렇게 적은 수지만 어쨌든 괜찮은 물건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공매 막론하고 뭐 구분상가부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재개발, 재건축, 건물 등 이런 다양한 추천물건 정보 이거 원하시면요. 일일이 이거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 뒤지고 온비드 사이트 뒤지는 것보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섭이라는 사이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홈페이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좀 봐주세요. 네, 검색창에 옥섭이라고 하시면 맨 상단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저희 PL 에듀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오시게 됩니다. 야심차게 저희가 만든 사이트니까 여러분 많이 회원가입 부탁드리고요. 옥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옥션 서브스크립션 경매 정기구독 합성어의 약자입니다. 옥섭 현재 여러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넷플릭스나 밀리서재 같은 서비스들이 매월 정기결제를 통해서 무제한으로 정보 구독하듯이 이 저희 홈페이지 옥섭에서도 정기구독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추천물건 정보를 정기구독 이용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영상을 제공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서비스로 이름을 옥섭이라고 정한 겁니다. 자, 추천물건 메뉴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물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분상가, 건물, 지식산업센터, 토지, 창고, 공장, 주거용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등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좀 분류를 해서요. 현재 경매와 공매로 진행 중인 물건들 중 투자 가치 있는 우량한 물건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서 사진 촬영하고 또 중개업소를 통해서 시세와 임대료 정보조사 그리고 주변 현황 조사까지 다 마치고 여러분들께 수익률 분석과 입찰가 제한까지 완벽하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해내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쨌든 저희가 야심차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추천물건 목록에 10개 단위로 물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은 앞에 진행 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진행 중. 여기 낙찰이라고 표시된 것들은 이제 이미 낙찰된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것도 뭐 삭제하거나 비공개하지 않고요.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낙찰된 물건들 중에서도 요런 물건들 이렇게 분석하는구나. 아마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낙찰 사례들도요.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지난번에 낙찰됐던 여러 과거 사건들도 다 영상을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영상을 정기구독 하신 다음에 클릭하시게 되면은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구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낮은 경쟁률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근데 좀 주의할 사항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통해서 약 한 10분 내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우량한 구분상가를 포함한 다양한 물건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 중개업소 통한 임대료 조사 내용 이런 거를 저희가 100% 완벽하게 다 정보 제공해드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리하게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상가 외에도 뭐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추천 물건 정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전 권리 분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경매 공부하신 분들 중에 지금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들 중에 이런 물건들에 대한 이런 권리 분석 이건 뭘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또 이 권리 분석을 통해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그래서 스탠다드는 월 29,000원, 9,900원, 프리미엄은 매월 48,000원. 그래서 스탠다드로 가입하시면 추천물건 정보만 보시는 거고요. 프리미엄 가입하시면 추천물건 정보와 실전 권리 분석 정보 모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박초래 경매 아카데미 회원만 가입만 하셔도 10% 할인 받으시고 또 옥섭이나 기타 타 기관에서 저를 통해서 수강하신 분들은 모두 20% 할인된 금액으로 정기구독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옥섭에서는요, 라이브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총 4개의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매 기초반, 경매 실전반, 온비동매, 토지반.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것과 관계가 있는 온비동매 소개해드리면요.
네. 정가는 30만 원인데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이런 쿠폰을 통해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선착순 5명은 저희가 60% 할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건 이미 마감이 됐고요. 요런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수강하셨던 이력이 있는 기수강생은 50% 할인된 15만 원, 그리고 정기구독 6개월 이상 유료기간 유지한 회원들도 50%, 네이버 카페 회원만 가입하셔도 40% 할인된 금액으로 라이브 강의를 수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제하실 때 이 쿠폰을 복사하셔가지고 입력만 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이렇게 4번의 강의가 라이브로 진행이 되거든요. 4월 13일 개강을 하게 되고요. 커리큘럼 보시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4회 총 8시간에 걸쳐서 온비드 공매에 대한 정말 자세한 내용,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공매란 무엇이고 압류재산 권리분석, 신탁공매 권리분석, 온비드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까지 정말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수강 신청해 주시고, 물론 이제 라이브 시간에 참여해서 수업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기 이제 라이브 수업 영상이 바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아래 채팅창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생동감 있는 수업도 들으실 수 있고, 만약에 라이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라이브 수업을 다시 재수강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30일 동안 그대로 재수강하실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 부분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기능을 가진 라이브 강의가 되는 옥섭, 여러분 많은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온비드 공매의 다양한 낙찰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옥섭이라는 사이트 좀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제 인생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할애해서 만든 사이트니까 인생까지 또 걸었다니까 거창한데, 그래서 많은 회원가입 해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정기구독, 그리고 또 공매에 대한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비드 공매 라이브 강의 수업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